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나눠 먹는 라면. 나눠 먹는 라면이 옆에서 누가 먹고 있을 때 나 한 젓가락만 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줍니까? 그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전 절대 안 줍니다. 이 나눔의 묘미, 공유 경제 끝. 양지영 근데 어려운 이게 숙제인데요. 네. 처음 나와서 맛있는 한마디 해야 되는데 네네. 제가 적어놓은 거랑 거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커밍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적어놨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음식만큼 맛있는 음식은 없다. 혼밥하신다면서요? 예? 혼밥하신다면서요? 계속 자기는 혼밥. 좋은 사람이 없어서 혼밥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맛있는 음식이 된다는 거죠. 혼밥하니까 좋은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앞뒤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혼밥할 때 같이 해요. 대신 둘이 먹는데 말을 안 해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댓글 남겨주십시오. 공유 오피스와 공유 주방처럼 최근 몇 년 새 공유가 하나의 경제 트렌드로 떠올랐죠. 강남역 인근의 한 미용실. 여러 헤어 디자이너가 각자의 경대를 맡아 1인 숍처럼 운영하는 공유 미용실입니다. 이곳의 디자이너들은 각자가 독립된 원장이나 마찬가지로 공간과 각종 설비 이용료 명목의 멤버십 비용을 뺀 대부분의 매출액을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그전에 샵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장님한테 우리가 몇 프로를 받는 식이면 이건 거의 저희가 월세를 내고 그 외 수입은 다 저희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수입적인 부분도 차이가 많이 나요.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미용실 한 곳당 한 명의 미용사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현실. 공유 미용실 또한 규제에서 벗어나며 업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제 공유 미용실까지 생겼네요. 먼저 공유경제 개념부터 한번 짚어보죠. 공유경제란 말이죠. 일반적으로 하나의 물건이나 그 장소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서 함께 쓰는 협력 소비 방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양재열 변호사, 예. 이 공유경제 단어는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뭐 사실 나눠쓰기라는 개념, 빌려쓰기 이런 거는 아까 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고래로부터 있었죠. 그런데 네네. 이 개념 자체를 만들어내는 건 2007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하버드의 로렌스 레시그라는 그 교수가 이 개념화를 시킨 겁니다. 말을. 근데 생각하면 보통 그 전까지 경제, 상업 경제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면 다른 사람에겐 사실 손해였죠. 그렇죠. 그게 이 기존의 상업 경제의 개념이었는데 공유 경제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쪽으로 찾아보자.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그 에어비앤비. 네네. 이거 얘기를 해도 괜찮겠죠? 괜찮습니다. 세계적인 네네. 기업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내 집이지만 내가 이 집을 좀 더 저렴하게 누군가에게 숙박용으로 제공을 하면 나는 돈을 벌어서 좋고 이용하는 사람은 맞아요. 호텔같이 비싼 곳을 이용하지 않아 주어서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개념을 공유 경제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집을 빌려준다는 거. 네. 새로운 개념이었는데 미국 그 시사 주간지인 그 타임이 공유경제를 2011년에 이제 정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로 하나 꼽기도 했는데, 하지만 앞서 보신 대로 리포트에서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공유경제 시스템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행법상 안에서는 아주 자유롭지만은 않다. 임방걸 변호사. 이게 법이라는 우리가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법은요, 미래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앞을 내다보고 거기에 맞는 그 제도를 탁탁탁 해주는 게 아니라 맞아요. 항상 기술이 먼저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뒤따르는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후발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네네. 또 하나를 또 지적해 드릴 게 우리 법이 또 대부분이 많은 게 원칙적으로 안 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들이 많아요. 네. 그런 그 체계가 그렇다 보니까 결국엔 내가 뭔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걸 할 때 법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이제 에어비앤비를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에어비앤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외국에 놀러 가서 에어비앤비에 묵어야지라고 하면은 그 도시 뭐 예를 파리다 그럼 파리에 있는 에어비앤비에 가서 자고 먹고 이걸 생각하잖아요. 국내에도 에어비앤비가 가능할 텐데 근데 우리 이제 규정들을 보면 서울에서 에어비앤비를 365일 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는 외국인이어야 돼요. 근데 내국인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고 싶은데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그냥 받기 위해서 그냥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행법에서는 다 안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 공유 경제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지역 미용실 사례 만나봤는데요. 공유 경제의 장점은 이제 혼자 소유할 때만 그만큼의 이제 금액 부담을 이제 좀 덜 가지고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한편으로는 제공자 입장에서도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공유 경제 미용실의 경우 굳이 커다란 매장을 일부러 열지 않아도 일정 금액의 임대료만 부담하는 공유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헤어 디자이너에게 더 많은 수입이 발생토록 하는 것이죠. 밖에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공유 경제의 장점이 또 있으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장점은요. 자원을 아낄 수가 있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걸 꼽을 수밖에 없죠.
사실 예전에는 우리 뭐 졸업식 때 물려받은 책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자 다 그렇게 듣지만 요즘 누가 물려받은 책으로 맞아요. 공부를 해요. 근데 그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뭐 카풀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 환경보호에 크게 도움을 할 수 있고 자원도 전략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끼리 같이 하는 것들로 요즘에는 이제 집들도 서울에 집 얼마나 비싸요. 요즘 많이 하는 게 쉐어하우스라 그래서 네네네. 이제 젊은 친구들이 공용으로 이 집을 쓰면서 주방 같은 건 공유하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걸로 보여요. 저는 무조건 이거죠. 돈이 적게 들어. 돈이 적게 들어. 아까 우리 이제 공유 미용실 잠깐 나왔는데 네. 이 공유 미용실이라는 게 어떤 공간은 하나에 쓰면서 각각의 그 사업자들이 지금 운영을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한다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지출 중에 하나가 이 임대 비용인데 그걸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체제에서 내가 미용사예요. 그러면 이거 손님 받고 내가 월세 내고 뭐하고 하려면은 이거 근데 무조건 한 10만 원은 받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임대료 부담이 확 줄어들면 내가 이걸 한 8만 원을 깎을 수 있겠네. 그러면 가격도 저렴해지니까 손님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지. 그러면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미용사는 가격 줄여서 손님도 많아지고 이용하는 사람은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고 서비스는 뭐 똑같을 테니까 이게 임대건 뭐 여기에 사업자가 둘이건 셋이건 제가 받는 서비스에는 질의 차이는 없잖아요. 이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저 그리고 미용사 선생님들 좋아해요. 그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 공유경제로 하면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이제 기업 중에서는 뭐 에어비앤비 있었고 우버도 있고 이런 유니콘 기업이라 불리는 이제 급성장한 기업들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법적 잣대를 이제 설명하신 대로 갖고 있습니다. 우버는 우리나라에서 뭐 서비스 하지도 못했고 타다의 경우는 이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검찰이 항소했고요. 카카오 카풀 서비스 역시 택시업계와 이제 상생 방안을 찾지 못하고 사실상 이제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공유경제가 뿌리 내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 두 분 의견 어떠세요? 일단 우버 같은 경우에는요.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붙여지긴 했지만 각 나라 각 사회마다 좀 특성이 있어요. 우버가 해외에서 히트를 친 이유는 미국 가서 택시 타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너무 비싸고 너무 잡기 어렵고 서비스도 별로예요. 불친절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다른 지역들도 택시라고 하는 게 별로 이렇게 우리처럼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택시 얼마나 좋아요. 훌륭하죠. 저는 대한민국 택시만큼은 거의 정말 세계 넘버원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 사회 입장에서도 기존 택시를 보호해줄 가치가 훨씬 크고 택시가 더 편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서비스에 불만족이 없으니까 우버로 굳이 옮겨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공유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임대업 세계에서 가장 최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잖아요. 물론 뭐 홍콩도 있고 도쿄도 있지만 그러면 이쪽에서는 여기서는 공유를 하게 되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이걸 일률적으로 볼 게 아니라 어떤 우리 사회에 없었던 편의성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를 공유 경제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다. 이걸 일률적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네. 저는요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쭉 뭐가 있는데 새로운 게 하나 나오면 분명히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나왔다. 그러면 마부들은 아니 그런 거를 왜 이거 뭐 우리 말로도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마차가 잘 다니고 있는데 저 왜 저 이상한 연기 내뿜는 거 하느냐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맞아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저는 새로운 게 앞으로도 점점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나오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환경, 공유라는 게요. 환경 측면에서도 그렇고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 방향성이.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제가 저도 택시를 잘 타고 다닙니다만 너무 우리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어 이러면서 여기를 억누르지는 말자고. 네네. 굳이 이거를 막 육성시키는 못할 망정 억누르지는 말자. 저는 좀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나 많은 뭐 타협도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예. 우리 어렸을 때는 뭘 이렇게 공유해서 한다라는 건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저 솔직히 말해서 어렸을 때 들은 말은 뭐였냐면요. 책은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빌린 책은 갖다 주는 것도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또 자동차. 두 번째가 너무 이상한데요. 그죠. 그만큼 이제 뭐 책은 소중하다 뭐 이런 의미였는데, 그러니까 공유라는 거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본 상황에서 지금 이 나이에 공유 경제 이런 말이 불쑥 나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어린이들, 자라난 청소년들한테 공유 경제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걸 잘 길러준다면 이거는 내가 여러 사람과 같이 쓰는 거지만 내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또 언젠가 또 쓸 거니까 이런 마인드를 심어준다면 그런 거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지금 특히 이제 물건이 있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현대 경제 트렌드는 소유가 아니라 소비, 이용에 있다고 네, 하거든요. 음악 같은 경우 지금 앨범을 물질적으로 안 산 지 되게 오래됐어요. 다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 다 스마트폰이라든가 다른 장비로 그냥 보고 말아요. 스트리밍처럼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렇게 공유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는 이걸 쓰지만 내가 굳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되는 그런 어떤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나눠 갖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편리한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미래 세대들, 그 지금 세대들은 잘 쓰고 있어요. 조금 더 젊은 집은 공유가 안 되나? 집. 아까 제가 쉐어하우스 얘기했잖아요. 쉐어하우스 얘기했고 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방도 렌트를 하면 시간 단위로 렌트를 해요. 내가 2-3시간 일하고 나가고 내가 그다음에 누가 쉬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반찬거리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공유경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세요.